기억 재공고화 기법, Memory Reconsolidation이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무의식에 자리한 정서적 학습의 내용을 바꿔서 우리의 감정적이고 신경계적인 반응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획기적인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재공고화 기법은 두 가지 사실을 기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뇌가 예측하는 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결과를 예측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번 굉장히 재앙적인 정서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에 대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면서 다행인 것은 우리 뇌는 한 번에 상반되는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 부정적인 예측에 상반되는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혼란에 빠지고 거기서 과거의 학습 내용이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취합되고 재저장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신경과학계의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브루스 에커 박사가 심리치료에서 정서 기억을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즉, 과거의 부정적인 학습을 지우고 새로운 긍정적인 학습을 다시 쓰는 것이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연결을 시킨 것이죠. 사실 이 기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번 저장된 감정 기억의 학습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그 전까지는 이 부정적인 정서적 학습 신경망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바꾸는 데는 주력하지 못했고, 그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다른 신경망을 길을 내는 것을 주로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한 마음을 내는 신경망이라던가 반응하지 않고 다만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신경망이라던가 안전한 신체적 감각 기반으로 주의를 돌려서 안정화를 시키는 신경망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초점이 더 가 있었죠. 물론 이러한 기법들도 매우 중요하고 여러 효과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담당하는 중요한 치료 역할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 재공고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신경망을 내는 일의 한 가지 맹점은 기존에 이미 자리한 정서적 학습 신경망의 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이 경쟁 구도에서 같은 상황에서 새 신경망이 작동하게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매일같이 마음챙김, 명상에 전념하는 명상 수행자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어떤 양을 정해서 계속 마음을 훈련하고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억 재공고화를 하는 것은 정서적 내용이 이미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신경계 반응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 신경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노력으로부터 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위의 예로 가져가 보면 타인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비난받고 부끄러워진다는 정서적인 학습이 있는 경우에 우리 뇌는 타인 앞에서 말을 할 상황이 오면 곧 비난받고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치스러워질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불안 증상도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 재공고화 기법을 통해 치유를 하게 되면 먼저 과거에 그 감정적인 학습이 있던 그 감정적 기억을 더듬어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억에 관련된 특정 신경망이 활성화된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 예측과 다른 경험, 즉 비난이나 수치스러운 경험이 아닌 따뜻하고 수용적인 연결감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반된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담지 못하는 우리 뇌가 혼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과거의 감정적인 학습 내용이 지워지고 현재의 내용이 학습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수준에서의 정보가 뇌에 다르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뇌의 생리적인 기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치료사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암묵적인 기억이나 정서적 학습은 무의식적인 것들이라 스스로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기억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또다시 그 힘든 정서적, 신경적 반응을 혼자 격도로 남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기억인데 못 찾아내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억이라서 실제 일어났던 정확한 정보들이 꼭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경험, 상상이 추가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몸이나 정서적인 반응을 담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억의 정보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좀 다른 상상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심상이 지금 내가 문제시하며 겪고 있는 그 정서적, 생리적 반응에 딱 맞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전문가의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는 이러한 동요를 담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길지 않게 경험이 되고 또 너무 압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연결된 안전한 그릇을 제공해 놓고 그 위에서 이러한 재학습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상태를 재활성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실제 그 현실에서 느꼈던 것만큼 끔찍하다거나 너무 압도적인 경험이 되지 않게 치료사가 조정을 하고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치료사는 이제 이에 자리한 예측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경험을 또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위에서 든 예로 다시 가보면 이 사람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말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비난이나 수치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따뜻하고 되게 연결된 그런 공간감, 수용 같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치료사가 여러 기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신의 정서적인 학습이 핵심적으로 담긴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그것과 대비되는 상황들에 노출을 시키는 기법도 있고 어떤 드라마와 같은 씬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간접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튜닝이 된 우리 뇌가 하는 그 예측에 위배되는 경험이 제공이 되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과거의 그 부정적이었던 학습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린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믿었던 어떤 신념과 함께 있는 그런 불안함이라던가 불편함 이런 반응들이 나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안정화시킨다 하는 정서적인 학습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수치심과 연관된 불안이나 우울 반응 같은 것들이 몸이나 감정에서 자동적으로 경험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 반사적이었던 몸의 어떤 긴장 패턴들이 신경계에 재구성이 되면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이완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도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 재공부하는 이렇게 신경계가 재학습을 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한번 공고화된 기억은 우리 기분이나 컨디션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증상이 치료해도 잘 안 될 거야. 뭐 좋아져도 전처럼 일시적일 거야 하는 그런 좀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